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사기 행위인 크리덴셜 스타핑 공격에 대한 쉐이프 시큐리티 솔루션의 국내 POC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국내에 한 고객사에 저희가 POC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 부장님께 사실 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좋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POC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POC 요 절차 실제 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현재 맞습니다. 진행형이잖아요. 네, 진행 중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미식축구하고 이 갑옷은 왜 나온 겁니까? 제가 이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보안이라고 한다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철갑옷을 입었잖아요. 온 몸을 그렇죠. 다 감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사기성 공격은 어? 타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는 급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만 보호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아, 네네. 우선 POC 진행 과정인데요. 뭐 되게 순서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절차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네. 좀 정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쉐이프에 대해서 고객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POC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POC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쉐이프는 이러한 로컬에서 하는 POC가 아니라 직접 그 사이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얼마만큼에 대한 효과가 자동화 트래픽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POC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의 이제 위협 트래픽에 대해서 네, 분석을 네. 되니까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POC 기간이 좀 길고요. 지금 길다는 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POC 동의 과정을 고객과 저희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네. 저희가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합니다. 이걸 소위 기술적으로 저희가 엔트리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엔트리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SPM이라고 하는 저희 모니터링 모니터링 툴을 네네. 저희가 고객에게 할당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후에 저희가 고객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쉐이프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한 후에 고객 입장에서는 전체 서비스로 대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IP나 아니면 특정한 대역들 아니면 개발자에 대한 대역들, 서비스에 대한 대역들만 쉐이프 연동을 통해서 서비스 검증 절차를 거치고요. 그게 마무리되면은 모든 사용자 대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객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이벤트성 서비스였습니다. 즉 네. 저희가 무슨 티켓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합격자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과도하게 갑자기 피크 칠 때. 피크 갑자기 네네. 몇 시당 하는 그런 오케이.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그 서비스의 과도한 트래픽이 한 번에 유입이 됐을 때 기존 서비스에 대한 영향과 아니면 딜레이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망 대상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쉐이프의 특징이 뭐냐면 쉐이프는 POC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쉐이프의 인텔리전스 팀에서 이런 위협 트래픽에 관련된 유형이나 패턴에 대한 리포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포팅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그 5번서부터 고객에다가 모니터 네. 쉐이프 할당하고 CF 연동 특정 사용자에 대한 CF 연동하는 거. 네. 요 5번에서 7번까지 네.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요거는. 우선은 설치하고 연동하는 데는 하루면 가능하고요. 네, 5분부터 7번까지 하면 하루면 가능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7번이 이제 검증 작업이 이제 고객과 저희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 고객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고 네. 그 이후에 8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객사 구성도 및 그 플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법을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웹 PC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SDK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 3번입니다. 저희 그 쉐이프와 F5가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쉐이프가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전달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한 번 저장이 되면 약 한 10분 내에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면서 그 사용자에 대한 행동 분석이 끝나면 아까 지문, 핑거프린트. 네네네. 그 정보가 끝나면 그 정보가 사용자한테 다시 4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 정보가
바로 저 쉐이프의 VSS라는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SPM이라고 하는 모니터링에 보여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5와 기존의 저희 F5 장비와 그다음에 쉐이프를 통해서 POC를 진행을 했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F5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대부분 다 SSL 암호화 트래픽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암호화된 트래픽을 암복화하기 위한 용도로 F5를 넣었고요. 그리고 쉐이프가 하나가 설치된 게 아니라 이런 트래픽이 많게 되면 여러 대의 쉐이프가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클러스터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걸 클러스터화 시켰을 때에 대한 트래픽 부하 분산들, 그리고 쉐이프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헬스체크 기능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트래픽이 아니라 이런 보호 대상에 대한 엔드포인트와 엔드리 포인트인 URL에 대해서만 쉐이프가 전달되도록 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기능을 F5 장비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VSS인 쉐이프는요, 모바일과 그다음에 외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텔레메트리 기법을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전달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그 실제 사용자 단에서 본 그 화면인데요. 지금 이게 로그인이라는 그 호출이 일어났을 때 네. 보시는 리스판스 데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삽입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쉐이프의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자한테 전달이 된 거고요. 이게 전달이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그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그 로그인의 시도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텔레메트리에 대한 정보 분석이 포함되는 게 리퀘스트 헤더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VSSE는 사용자에 대해 텔레메트리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SPM 그 모니터링 화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체 화면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특이한 부분만 좀 캡처를 좀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갑자기 트래픽이 네,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녹색과 노란색이 녹색은 정상 트래픽, 그리고 노란색이 자동화된 트래픽, 악의적인 트래픽으로 판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습니까? 네. 아마 이게 그 보호하는 야. 기능에 따라 다른데요. 약 한 50% 이상이 네. 이런 자동화된 트래픽으로. 그러니까 노란색이 안 좋은 거죠, 트래픽. 그죠? 네? 노란색 트래픽. 우선은 네. 그 윗그림에서 네, 노란색이 윗그림에서. 안 좋은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이런 메소드 유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판스 코드별,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게 이제 자동화 트래픽이 얼마고 정상 트래픽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우리가 자동화 트래픽을 인지를 했으면 이 자동화 트래픽이 왜 인지됐다라는 디테일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결과인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로그인 대상의 이러한 계정 탈취를 할 수 있는 이런 로그인 대상 서비스, 그리고 스크래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서비스, 3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쉐이프를 적용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스는 약 한 51%의 자동화 트래픽이었고요. 네. 로그인은 50%, 그다음에 스크래핑은 11%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저희가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수집된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 쉐이프는 실망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고객사에서 이걸 해보니까 현재 네. 본인들이 이런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POC란 이 고객사의 뭐 반응이랄까? 네. 그 피드백은 어때요? 우선은 가장 큰 피드백이 저희가 이걸 탐지했을 때 왜 이렇게 탐지했다라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거든요. 네. 뭐 IP나 아니면 계정 정보나,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시도 횟수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저희 쉐이프 단뿐만 아니라 개발자 단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에 대한 정확성이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환경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전체 트래픽 중에서 정상 트래픽을 제외한 이런 자동화 트래픽만 저희가 필터링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9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한 278개의 트랜잭션 중에서 네. IP, 자동화 트래픽이 발생되는 IP 개수들, 그 다음에 통신 사업자들, 사용되었던 유저 에이전트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F5의 그런 핑거프린트, 헤더, 브라우저, 유저에 대한 핑거프린트 기반하에 우리가 어떻게 탐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특정 범위 내에서 이런 특정 그런 그 통신 사업자 내에서의 자동화 트래픽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 트래픽으로 탐지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이 네. 근거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핑거프린트, 헤더 핑거프린트, 유저 핑거프린트, 그다음에 브라우저 핑거프린트를 저희 그 쉐이프는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UUID 토큰이라고 하는 각 트랜잭션마다의 고유한 값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네, 랜덤된 네. 값이고요. 이 고유한 값을 통해서 이 UUID 토큰이 기반하에 저희가 악의적인 이런 자동 트래픽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트래픽에 대한 아까도 뭐 지문처럼 네. 또 아이디가 딱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빈도수라든지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아니면 네. 뭐 봇 이런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 패턴을 보고서 네. 이제 분류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간단한 방법이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AI 페이로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UID 토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네, 수는 네,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그 가장 쉬운 게 저희가 이런 자동화 툴도 쓰잖아요. 저희가 뭐 JMeter나 아니면 이런 트래픽 발생 네, 그렇죠. 툴을 이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발생시켰을 때는 중간에 있는 이런 토큰 미싱이라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탐지를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달았던 그런 헤더 정보를 삽입을 시켜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레이트 리밋 익시드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변경돼야 되는 각 트랜잭션마다에 대한 토큰 아이디가 동일하게 들어오면 그 특정한 기간과 이런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토큰에 대한 재사용 여부도 확인하게 되고요. 이 고객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레이트 리밋에 의해서 86%인 레이트 리밋에 의해서 탐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장표를 보니까 이 UUID, 네.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네. 토큰, 이 개념은 제가 보면 쉐이프가 특허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또 하나의 특허고요. 이게 그 사용자 단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 단에서는 어떠한 디코드된 값으로 보이지만 저희 그 쉐이프에서는 이게 UUID 값으로 저희가 확인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서비스로 들어오는 네. 다양한 네. 트래픽에 대한 이제 아이디가 네. 뭐 지문처럼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확한 그 단순 임계치나 이런 방식이 네, 아니라 네, 사용자의 네, 네.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용자의 핑거프린트가 이런 헤더 핑거프린트, 그다음에 브라우저, 그다음에 유저가 있는데요. 헤더 핑거프린트를 봤을 때는 이런 그 헤더의 정보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악의적인 트래픽이나 자동화된 트래픽은 순서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그 순서에 맞지 않는 또 다른 헤더가 들어간다든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헤더 핑거프린트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 대한 지문 인식, 그리고 네. 사용자 행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각각에 대한 핑거프린터에 의해서 발생되는 탐지 건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런 자동화 트래픽을 발생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떠한 계정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전체 모니터링도 네,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탑 10, 뭐 아니면 탑 100, 뭐 원하시는 항목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자동화 트래픽이 계속 발생되는 모니터링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통신 사업자별로도 자동화 트래픽 유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중요한 개인 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우리 금융기관 서비스에
접속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임계치가 아니라 네. 이런 트래픽마다의 이런 이제 네. 아이디어과 이런 토큰 이런 네.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네. 그거 행위들을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자세하게 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아이디가 이런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트래픽이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활용으로 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인데요. 우선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러한 그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의 대표적인 크레딧 스타핑 공격이나 아니면 계정 탈취 공격들 같은 경우를 이런 쉐이프를 통해서 저희가 방어할 수가 있고요. 제가 POC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이러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이 동작하는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SPM을 통해서 저희가 마우스 클릭을 통해 필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악의적인 트래픽을 방어를 하면 정상 사용자들은 그 트래픽이 없으므로 기존 리소스 내에서 서비스를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POC 네.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POC를 갖고서 이렇게 또 발표해 주니까 네. 훨씬 더 좀 이렇게 생생한 것 같아요. 네, 네. 본인 어떠세요? 이렇게 POC 결과를 갖고 네. 하니까. 네. 우선은 뭐 저도 이번에 POC를 하면서 네. 뭐 저도 많은 부분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본사와 같이 많이 협업을 하기도 했지만 직접 이런 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POC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실제 많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농협은행의 데이터를 기반한 정보보호 방안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